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최근 제주 시내 한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MBC 취재 결과 공사 현장에는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가 전혀 없었고 무등록 업체가 불법으로 공사를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2일 제주시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 박모 씨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제가 7층에 있었고 아버지는 3층에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떨어지는 걸 보고 급하게 이제 소리 지르고. 추락 사고가 났던 현장에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박 씨가 추락한 곳은 건물 외부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가설물 사이사이에는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한 방호망이 설치돼 있어야 하지만 전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가설물 해체 작업을 하기 위해 사고 전날 추락 방호망은 모두 해체된 상태였습니다. 대신 사고 지점이 2m 이상이었기 때문에 노동자는 안전대를 하고 있어야 하지만 안전대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씨가 일한 가설물 시공업체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업체였고 안전교육도 하지 않았습니다. 2시간 특별 안전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같으면 자기네는 물을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2시간 안전교육, 특별 안전교육.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일해본 적 한 번도 없거든요. 복잡한 하도급 구조도 문제였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한 번만 하청을 줄 수 있지만 오피스텔을 시공한 종합건설사가 철근 콘크리트 업체에 하청을 준 뒤 이 업체가 또다시 가설물 시공업체에 불법으로 재하청을 준 겁니다. 그 하청은 이 안전관리비를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돈으로 이 안전 벨트라든지 보호구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야 되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하청은.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는 불법 재하도급 문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처음으로 몽골 단체 관광객들이 의료와 휴양을 즐기는 웰니스 관광을 위해 제주를 찾았습니다. 팬데믹으로 급감한 외국인 의료 관광 시장의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얼음으로 만들어진 미끄럼틀 위를 미끄러지며 바깥의 무더위를 한 방에 날려버립니다. 신기한 얼음 왕국에서 추억을 남기는 관광객들. 제주에서 의료와 휴식을 즐기며 건강을 챙기는 웰니스 관광 상품으로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전세기를 타고 제주에 온 단체 관광객입니다. бид нэр гэр бүлээрээ Монгол улсаас 제주 ард аялах гээд ирсэн. 제주 ardын энэ байгалийн сайхан үзэсгэлэн газар биднэрт их таалагддаг. Ийм учраас 제주ийн байгалийн үзэсгэлэн газруудыг үзэхээр бид бүхэн аялаж ирээд байна. 제주 ард маань маш их таалагдж байна.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2명을 제외하고 제주 여행에 나선 이들은 124명. 의료 웰니스 관광을 위해 외국인 단체 관광객이 제주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들은 제주도 내 4개 병원에서 그룹별로 나뉘어 건강검진도 받았습니다. 검진 항목은 기본적인 혈액검사부터 초음파와 위 내시경 검사까지. 관광객들은 이전에 한국에서 의료를 경험했거나 개인적으로 추가 진료를 예약한 관심층까지 다양합니다. 제주гийн одоо энэ эмнэлэгт шинжилгээ өглөөд их сайхан байна. Бүх юмыг ингээд амар хурдан аваад ерөөсөө цаг хугацаанд нь тааруулаад явж чинь их амархан санагдлаа. 관광 상품은 우리나라 돈으로 160만 원에 상당하는 고가이지만 몽골 현지에서 판매 시작 한 달 만에 예약이 마감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의료 관광객은 일반 관광객의 4-5배의 부가 가치를 창출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제주도 의료 관광이 보다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몽골인들의 제주 의료 웰니스 관광은 오는 9월까지 5차례에 걸쳐 이어질 예정입니다. 지난 2019년 50만 명 수준이던 한국 방문 외국인 의료 관광객은 코로나19가 발생한 뒤 지난해에는 13만 명까지 급감했습니다. 일상 회복과 함께 무사증 제도가 재개된 제주에서 외국인 의료와 웰니스 관광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은 4.3 미래 정책과제 수립을 위한 원탁회의에서 4.3의 정명을 위한 추가 진상조사가 있어야 하며 미군정의 책임도 가려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영훈 당선인은 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평화재단이 진상조사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지만 아직도 여건이 부족하다며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은 대법관 회의를 열어 제주 4.3 사건 희생자 유족이 있지만 호적이 잘못된 경우 4.3 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면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가족관계를 인정받지 못했던 유족들도 보상금을 신청하고 재심도 청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북부 지역은 어제 30도를 웃도는 무더위 속에 신기한 렌즈 구름도 관측됐는데요. 오늘은 장마전선이 남하하면서 많은 비가 내리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팽이가 돌듯 한자리에서만 빙글빙글 돌고 시간이 지나자 마치 UFO처럼 변해 멈춘 듯 하늘에 떠 있습니다.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한라산을 넘는 팬 현상에 강한 바람이 더해져 생기는 렌즈 구름입니다. 이 같은 팬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제주 북동부 지역에는 이례적인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제주시의 낮 최고 기온은 33.4도까지 치솟아 6월 기온으로는 17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남부와 서부 지역은 25도 안팎으로 대조를 이뤘습니다. 갑작스레 찾아온 무더위에 아직 문을 열지도 않은 해수욕장에는 피서객들로 벌써 북적였습니다. 그 날씨놀이를 보니까 여기는 비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물놀이를 좋아해가지고 아이들하고 함께 바닷가를 놀러 왔는데 더워서 그런지 물속에서 나오지를 않네요. 오늘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하루 종일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안 지역에는 30에서 100mm, 산지와 남부에는 1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남하하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제주 전역으로 많은 비가 예상되며 특히 24일 새벽부터 낮 사이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오겠습니다. 제주 전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지면서 항공기와 여객선 운항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강원대학교의 한 교수가 학생들에게 소비자 운동의 일환이라면서 특정 쇼핑몰에 집단으로 악성 댓글을 남기도록 지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익명의 공익 제보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남에 따라 대학 측은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춘천 MBC 김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대학교에 재직하는 교수가 운영하는 마스크팩 판매 인터넷 쇼핑몰. 지난해 11월 구매 후기에 악성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댓글 같지만 소비자 운동을 가장한 악성 댓글입니다. 강원대 다른 단과대학에 근무하는 교수가 강의를 듣는 학생과 소속 학과 학생들에게 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댓글을 직접 쓰거나 댓글에 대한 좋아요 추천을 누르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학생들이 남긴 댓글에는 기업이 상품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거나 품질이 너무 떨어져서 다시 구매할 생각이 없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교수의 지시에 부담감을 느낀 일부 학생들은 교수가 단체와 개인 메신저를 통해 구체적인 상품 링크를 보내고 댓글 내용을 직접 첨삭해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과 규모가 워낙 작은 데다 졸업을 위해서는 교수의 수업을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기 때문에 부당한 지시였지만 거부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범죄자로 낙인 찍힐 수 있는 상황인데다 일이 드러나게 한 사람이 색출당할까 봐 무서운 감정을 느끼고 있다며 두려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해당 교수는 사실 확인을 요구한 기자에게 학생들에게 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지시한 적 없어요. 그리고 조사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했고요. 강원대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교수가 징계를 요구함에 따라 해당 교수에 대해 올해 봄 학기 출강을 제안했습니다. 또 익명의 제보자가 악성 댓글에 대해 밝히면서
지난 2월부터 실태 조사에 나서는 등 징계 절차에 착수해 조만간 해당 교수에게 징계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밤사이 제주에 강한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제주 북서부 지역과 산지에는 호우경보가, 남동부와 추자도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기압 차이로 초속 15m 안팎의 뜨거운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강풍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항공편과 배편 이용객들은 운항정보 확인하시고요. 출근길에 빗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장마전선은 현재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지나고 있는데요. 뜨겁고 습한 공기가 차고 건조한 공기 위로 가파르게 타고 오르면서 비구름대가 좁고 길게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제주도에 많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제주 산지와 남부 지역에는 시간당 20mm 내외의 강한 비가 오고 있고요. 오늘 낮까지 천둥 번개를 동반해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후까지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언제까지 올지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장마전선의 영향으로는 주말인 내일까지 장맛비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에도 습한 남서풍의 영향으로 비가 가끔씩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단 주말까지 제주에는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주말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습해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현재 북부 지역 25도, 그 밖의 지역은 23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주시는 33.4도까지 낮 기온이 오르면서 올 들어 가장 더웠는데요. 오늘도 북부 지역이 가장 덥겠습니다. 북부 지역 28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 지역 25도, 서부 지역 24도가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저녁까지 비가 가끔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제주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물결이 4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고 바다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이 바다 안개가 해안 지역으로 밀려오면서 해안 지역에서도 안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에는 주로 제주 남부와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당분간 30도 안팎의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도내 한 동물원에서 고슴도치와 비슷한 모습의 호저라는 동물이 탈출해 제주도가 포획에 나섰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서귀포시 성산읍의 주택에서 호저가 나타났다는 게시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확인한 결과 지난달 동물원에서 들개 습격으로 울타리가 부서지면서 달아난 호저로 추정된다며 포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저는 몸 길이 60에서 90cm 정도로 자극하지 않으면 사람을 공격하는 일은 드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농어촌 외곽을 돌며 전선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5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최근 2달 동안 제주 도내 과수원 등 인적이 드문 외곽지를 돌며 9차례에 걸쳐 절단기로 전선 720m, 7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1부는 피의자를 오인해 다른 사람을 체포한 뒤 긴급 체포서를 작성하지 않아 직무 유기 혐의로 기소된 제주경찰청 소속 30대 경찰관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자격정지 1년과 함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관련 절차를 잘 알고 있는데도 체포기록 작성 의무를 의도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가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을 공개 모집한다고 공고했습니다. 원서 접수 기간은 다음 달 5일부터 11일까지고 서류와 면접 시험을 거쳐 도지사가 내정자를 발표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8월 중에 임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개방형 직위인 서울본부장과 공보관, 메시지 팀장도 공개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복지 정책을 총괄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개최한 제주 복지정책 토론회에서 중앙대 김현명 교수는 지역 단위 공공시설과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복지 정책을 혁신하기 위해 종합 거버넌스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총괄부서가 예산을 통합 운영하고 인력을 균형 배치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충분한 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